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 일입니다. 그래요. 100 일이 지나는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이나 또 뭐 또 잘하신 것도 있고 또 아쉬운 것도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 음. 그런 그 100 일을 지나오면서 우리에게 인제 남았던 잔상들이 있죠. 그 잔상이 대통령 평가에 아주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대목이 될 텐데, 나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문자가 잔상에 많이 남아요. 대통령이 그런 문자를 보냈다라는 것도 전 세계 전무후무한 일인데, 솔직히 말하면 거의 뭐 제3 국가 해외 토픽으로 나오던 그런 토막 뉴스에나 나올 법한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진 거지. 우리나라에 벌어졌는데, 이렇게 어떤 나름대로 민주주의나 어떤 정치가 발전했다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권력자가 업무 시간에 문자 보냈다 걸렸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 소명, 사과, 뭐 반성, 뭐 해결 이게 전혀 없어. 굉장히 놀라운 거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 간에도 내가 뒷담화 깠다가 걸렸어 봐. 그러면은 뭐 미안하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네가 원래 그랬잖아." 이러고 싸운다든지 뭐가 나오는데, 지금 권력자분께서 그런 게 없었다라는 대목에서 나는 그게 굉장히 현타가 오는 뉴스였거든. 그러니까 '아, 이게 윤핵관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개입을 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걸 나한테 줬기 때문에 난 좀 굉장히 충격을 좀 받은 뉴스였어요. 물론 뭐 그 외에 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겠지만, 이제까지 100 일이 오면서 그것만큼 이제 충격적이었던 건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이, 오늘 취임 100일 날의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당연히 그걸 물어볼 거란 말이야. 여기서 뭐냐, 대통령은 이준석에 대한 인식이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대표라는 분석을 끝낸 거야. 내부 총질이라는 당대표라고 분석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해명을 해야 되는 차례가 온 거죠. "왜 그런 얘기를 하셨냐?" 또는 뭐 "그게 어떤 의미냐?"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과 어떤 식의 처세와 대응이 나올 것이냐. 이제 이게 사람들에게 모두가 궁금한 거라서 당연히 나온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음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오늘 질문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내부 총질이라고 평가는 해 놓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떤 발언이 이러셨습니다. "다른 정치인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난 모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 퇴출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어떤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러 지적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겨냥해 여러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당 내에서 집안 싸움이 계속 이어진다면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의 어떠한 정치적 발언인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고, 또 작년 선거운동 과정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어떤 논평과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 여기가 중요해. 다른 정치인이 어떠한 정치 발언했는지를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안 봤다라는 거야. 난 모른다는 거야, 이준석이 뭐라고 말했는지. 어. 근데 놀랍게도 내부 총질이라는 당대표라고 분명히 여기서 평가를 했는데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다. 요 대목이 지금 또 앞뒤가 안 맞는 셈이 된 거죠. 이준석의 정치 행위 발언들에 대해서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라고 표현했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다른 정치인이 어떤 발언인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었다고 강변했다. 그러니까 저렇게 됐다라는 점은 약간 좀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약간 좀 뭐라고 할까나, 좀 '그나마 잘하셨다. 뭔가 이게 좀 이렇게 무난하게 잘 넘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일단 최악은 피했으니까요. 악의 답변은 뭐였냐? "이준석이 내부 총질한 거 맞지 않냐?"가 이제 최악의 답변이겠죠. 이준석이 뭐가 도움이 됐냐? 나도 사람인데 이준석이 선거에 아무것도 도움 안 되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나오면은 뭐 그날 폭발, 완전히 뭐 난리가 나는 거지. 불 나는 거지. 그럼 뭐 이준석이나 완전 사람들 다 일어나고, 뭐 "어떻게 선거 때 같이 고생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 이러고 뭐 다 일어나. 그러면 이준석의 동정표가 이제 몰려가기 때문에, 그랬다가는 인제 최악의 답변이 되는 거고, 가장 베스트 답변은 "이준석 만나겠다." 이러면은 이제 오늘 난리가 났겠죠. 예. 어마어마한 또 막 "윤석열 대통령 해결사다." 이러고 막 확 올라갔겠지. 근데 그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자존심이 용납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두 번째로는 그냥 뭐 가볍게 사과하는 거야. "아, 내가 장난스럽게 보낸 문자였는데 이게 또 드러나서 좀 곤란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그 정도면 사람들이 '아유 그래 뭐 대통령께서 인간이시니까 그런 거 할 수 있고 뭐 인간이셔서 저렇게 사과했으니까 뭐 우리 다 좋게 보고 넘어가자.' 이러면 이준석이 오히려 좀 곤란해지겠죠. 이준석은 "사과 안 받을 거냐." 이러면은 뭐 "저건 사과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뭐 이러면 이준석이 더 쫌스러운 애가 되니까 이제 그런 게 두 번째 베스트였는데 사실 그것도 안 하셨어. 이것도 역시 자존심의 문제겠죠. 어떻게 보면 좀 정무적인 한계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최악과 어떻게 보면 차악 중에서 고르신 게 바로 문개기 전략이죠. 문개, 문개기야. 문개기가 뭐냐 "난 모른다. 난 못 들었다. 난 몰랐던 일이다." 어 이게 인제 문개기란 말이죠. 요런 게 음 이런 거를 인제 잘했던 애가 있지. 문개기를 잘했던 애가 이제 문재인이라고 있어요. 문재인이가 엄청나게 문개기를 많이 했어.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 음. 근데 국토교통부 뭐 장관이랑 뭐 문재인이랑 이렇게 나와 가지고 뭐라 합니까? "여러분들 부동산을 제가 잡지 않았습니까? 부동산이 지금 안정되지 않았습니까? 전셋값 안정되지 않았습니까?" 뭉개 그냥. "뭐지?" 뭐 사람들은 막 그러잖아. 뭐지?" 아니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지들끼리만 집값이 안정됐대. 서민들의 집값이 안정됐 뭐 그게 뭉개는 거야 그냥 뭉개. 근데 지금 이것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사실 그냥 정면에 대응하시고 윤석열 스타일답게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이거를 문개기를 갖고 와서 해 버리니까 하루 종일 또 화제가 되는 거야. '왜 대통령이 저렇게 가셨을까?' 이러고. 그러니까 좀 그런 면에서 이제 아쉬움이 남는 전략이지만 '최악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제 들이받는 거보다는 '저렇게 했다.'라는 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민이 좀 있었구나.'라고 볼 수 있고 사실 그 고민의 시작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에 대한 약간 좀 솔직하지 못한 그런 어떤 대화, 솔직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이렇게 눈덩이가 돼서 이렇게 커져 버렸다. 그거를 대통령이 혼자 다 독박 쓰자니 억울하고 이거를 내가 그냥 처리하기보다 그냥 뒤로 밀어 놓고 그냥 뭉개자. 뭐 이렇게 이번에 가처분이 기각이 되면 그러면은 이준석에 대한 존재감은 이렇게 좀 많이 다운이 될 거고 그럼 나의 뭉개기가 어쨌든 뭐 먹혀서 더 이상 이준석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 음. 근데 요게 나는 윤석열 정부의 큰 실책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두고두고 사람들이 계속 떠올릴 만한 일이거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저 말은 거짓말 논란을 만들 수가 있어. 당장의 문자 내용에서는 당대표가 내부 총질을 한다고 평가를 했는데 그 한참 뒤에 나온 기자회견에서는 "나는 뭐 정치인 발언을 잘 모른다." 이렇게 버리니까 이게 앞뒤가 다른 거짓말 논란이 나오고 그럼 이준석이 말한 양두구육이 맞아 버리잖아. 앞뒤가 다른 걸 지적한 것처럼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문자까지 들켰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오지?'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이게 거짓말 논란, 이중성 논란 뭐 이런 걸로 또 이어져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은 너무 많은 손실을 보고 가는 거지. 잠깐의 자존심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너무 많은 이미지를 손실을 보는 거야. 근데 이게 주변에 윤석열 대통령의 자존심을 굽히고 "이거를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책사가 없는 거야 지금 주변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쪽으로 가려면 그냥 그나마 인제 이게 쥐어짜서 나온 게 저런 '나는 몰랐다.' 쪽으로 간다는 건데 이게 지금 뭐 몇 명이나 이걸 공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러다 보면 이게 양두구육 얘기가 점점점 고착화가 되고 또 이중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부각이 되고 어 요런 부분에서는 이제 '윤석열답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이런 대응을 보면서 느꼈던 게 윤석열이라는 이 분이 이게 옆에 누가 보조를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극적으로 캐릭터가 바뀌는구나라고 난 좀 느꼈어.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인제 이준석과 같이 다닐 때는 후드티도 입고 뭐 이렇게 뭐 "셀카 찍습니다." 이러고 같이 길거리에서 젊은 사람과 사진도 찍고 이러면서 막 뉴스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뭐 60초 쇼츠였나 뭐 45 초였나 뭐 이런 거 찍고 여러 가지를 제시했어. 뭐 이렇게 일자리 어떻게 늘리고 뭐 여가부 폐지하고 또 뭐지 미혼모들에 대한 지원 정책도 뭐 이렇게 만들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 정치인이 아니다 보니까
편견 그러니까 선입견이 약간 덜한 부분에서 뭔가 외부 사람이라는 걸 활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위트 있고 코믹한 이미지나 이런 것도 되게 잘 어울렸는데 지금은 인제 그런 주변에 그런 책사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책사를 만났냐 봤더니 지금은 이제 완전히 문개기로 가 버리니까 아니 이게 이거를 이거를 쉴드를 치자니 그냥 이준석 욕밖에 못하는 거야. 왜냐면 이 자체는 쉴드를 칠 수가 없으니까 "에이 그냥 이준석 나쁜 놈아."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의 어떤 한계라고 할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자체에 쉴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런 반응들에 대한 쉴드가 불가능하니까 그냥 이준석에 대한 어떤 욕으로밖에는 치환이 안 되거든. 물론 이게 뭐 그들 사이에서는 뭐 통용이 되는 뭐 이런 방식일 수는 있지만 이게 인제 어떤 지지층의 확장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준석이라는 애가 저건 뭐 가만히 있을 애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의 취임식에서 나왔던 어떤 이 기자회견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야. 펠로시가 왔을 때도 내가 말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기회였다고. 펠로시를 데려와 가지고 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는 상황에서 한미 강화, 뭐 동맹 강화, 뭐 북한에 대한 어떤 강경한 대응 뭐 이런 뭐 4 12 어쩌고 저쩌고 뭐 삼성 공장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일을 잘한다라는 거를 이용할 수가 있었던 거를 못 했다라는 것도 문제였다면 지금 이것도 그래요. 많은 언론들이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어마어마하게 비춰주는 엄청난 이벤트잖아. 그럼 여기서는 흔히 말하는 잔상 효과를 만들어 줘야 돼. 한마디가 임팩트를 빡 주는 거 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날 하루 종일 그 말만 하게 막 그 만드는 그 임팩트 말이야. 물론 그게 당연히 긍정적인 임팩트여야지. 그 대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때 그런 게 있었죠. "통일은 대박입니다." 이런 걸 말하는 거야. 문장인데 언론이 쓰기 좋고 임팩트 있고 뭘 말하는지 좋고 같은 우파 진영과 중도에도 어필이 될 수 있는 바로 요런 부분에서 잔상 효과와 임팩트가 강한 그런 문구라든가 그런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정책 방향이라든가 그런 대통령의 어떤 어 주장 또는 뭐 이야기, 표현들 이런 게 남아 줘야 되는데 오늘은 사실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이랑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뒤처져 있구나를 알 수가 있죠. 공백이 보이잖아. 박근혜 대통령은 말씀도 많이 안 하시는데 한마디를 했다면 빵빵 터져 막. 빵빵 터지는 게 뭐야? 뭐 통일은 대박이고 왜 성인들이 성인 뭐 사이트 보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뭐 하여튼 말 한마디씩 하면은 막 터지듯이 바로 요런 임팩트 잔상을 줘야 된다라는 거거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잔상 효과가 없으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이게 물에 물 탄 듯이 아무것도 없는 취임식에서 뭐가 기억나면은 기억나는 게 없다라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었던 거지. 이게 대통령실의 문제야 결국에는. 대통령실이 뭔가를 어떻게 만들지를 봐야 하는데 이 기회를 곤란한 질문을 어떻게 때울 것이냐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왜 곤란해졌느냐? 지지율이 빠지니까 곤란한 거야. 이 지지율이 빠지니까 곤란한 질문만 생각하고 나왔다가 어떻게든 체면을 안상하려고만 하니까 임팩트는 없고 마케팅 효과는 안 나오고 이러니까 사실 언론들도 좋게 안 쓰는 거지. 어 "폭우에 대한 부실 대응 사과 없고 이준석 리스크에 말 아끼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자체보다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들겠다. 하지만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꼽히는 인사, 이준석 갈등에 대해서 말을 아끼셨다. 폭우 피해 자택 대응에 대한 논란과 사과도 없었다. 지지율 하락 원인을 꼽았는데 물어봤는데 예 100일 동안 당면한 현안들을 매진하면서 되돌아보실 건이 없었다. 이번 휴가를 계기로 지금부터 다시 되짚어 보면서 조직, 정책, 과제들에 작동되는 구형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보겠다. 부정평가 이후로 인사 문제가 많이 꼽힌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서는 철저히 다시 검증하겠다. 인사쇄신이라는 건 국민 민생을 받들기 위해 치밀하게 점검해야 되는 거지 국면 전환이라든가 지지율 반등이라는 목적을 갖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예.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라는 거고. 이준석과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전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었다. 즉답을 피했다. 음. 이게 데뷔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뭐 이렇게 그냥 초반에 인제 100일 정도니까 뭐 문계기를 하더라도 그래도 '애쓰셨다. 그래도 저 용기 있는 거 아니시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요 부분에서 인제 좀 내가 아쉬운 거는 지지율이 너무 많이 빠진 상태에서는 뭐든지 활용을 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임팩트를 주고 전국
그걸 유도하고 또 주동하고 검색어를 장악하고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아주 좋은 거 하셨다." 이런 칭찬을 확 끌어낼 수 있는 걸 하나쯤은 터뜨릴 수가 있잖아. 근데 요런 게 이제 없었다라는 거지. 오늘 같은 날은 뭐 박근혜 대통령 때를 뒤져봐 갖고 뭐 통일 대박론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제가 이번에 얘기를 들으면서 뭐 인적 쇄신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절반 이상은 다 바꾸겠습니다 이러면 확 올라오고, 뭐 이준석에 대해서도 뭐 직접 만날 생각이 있습니다면 확 올라올 것이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뭐 이번에 뭐 저희들이 뭐 이런 뭐 세금 감면에 대해서 서민들에 대해 뭐 의료 보험료를 갖다가 크게 한번 재조정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라는 뭔가 커다란 선물 같은 거를 던져 주셔야 돼 이럴 때는. 근데 사실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지. 그런 게 없고 뭐 했던 얘기 뭐 특별한 임팩트는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좀 싱거운 거지. 이게 무난하긴 한데 임팩트는 없으니까 이런 마케팅이나 홍보를 할 만한 날에도 그게 안 나왔다는 점에서는 이게 대통령실의 무능이라는 거예요. 자, 대통령께서 즉답 피한 질문이 지지율, 인사, 이준석. 역시 이준석이 안 빠지고 계속 나오는데 이준석에 대한 질문에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 논평에 입장 표시한 적이 없다며 즉답을 피하셨다. 음. 자, 이준석에 대한 입장은 지금 피해 갔고요. 그리고 이준석에 대해 이미 내부 총질이라는 당대표라는 표현을 썼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신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곤란하다는 얘기고 또 국정 수행 지지율 하락에 대한 문제나 인사 문제도 즉답을 피하셨다. 자,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표를 준 사람들의 절반이 떠나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랬더니 지지율 자체보다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세세하게 꼼꼼하게 살펴보겠다. 네, 앞으로는 좀 바뀌실 거라는 얘기로 한번 보고 지켜봐야겠네요. 예. 근데 인제 윤석열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지금 안 하겠다. 이거 자체가 일종의 버티기거든. 근데 나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뭐 내가 지지율 떨어졌다고 인적 쇄신을 하는 거는 '난 이건 좀 그렇다. 내 측근들을 그렇게 날리고 싶진 않다.' 이런 관점에서 의리 남일 수는 있지. 근데 이게 인적 쇄신이라는 거를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인적 쇄신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지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본인 주변에 있는 대통령실의 무능 때문이라는 거야.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어떤 그들의 무능을 인정하는 게 아니야. 그들이 유능한데 지지율이 떨어져서 떨어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바꾸기 싫다는 거니까 이 인과관계에 대한 인식이 다른 거야. 지금 인적 쇄신은 "걔네들이 무능하니까 자르시라고요." 인데 윤석열 대통령 그 무능에 대한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금 인적 쇄신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런 부분이 좀 불안하다는 거예요. 걔네들 무능한데 얘네들 데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못 살아난단 말이야. 날개를 달고 확 올라갈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미지가 걔네들이 다 죽여 놓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준석에 대한 내용을 못 들었다 하면은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에서 이걸 커팅한 거잖아요. 눈과 귀를 막는 게 아니라면 이게 좀 심각한 면이 있어. 뉴스를 진짜 안 보시나? 아니면 뉴스를 보고도 모른 척 하시나? 이거 요런 부분에서 이게 약간 좀 이제 인적 쇄신을 미루면 미룰수록 윤석열 대통령의 부담이 좀 커질 수가 있다. 걔네들이 무능하니까 나가라고 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무능한 사람들을 옹호하는 이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쪼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아마 어떤 지지율의 반등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또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점점점 지지율 처리가 많아질 때쯤이면 이제 그제서야 인제 인적 쇄신을 좀 건드리지 않을까 싶어요.